네,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영 목사님 뒤에 배경이 해넘이에요? 예요. 바다가 멋있네요.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 네. 지난번에 걷기 하셨던 산티아고. 음,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뵈니까 또 반갑네요. 네. 음,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양절유업법의 8강 상행로 드디어 적수로 들어갑니다. 제 목소리 잘 들으시죠? 네. 혹시 목소리가 작아지면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는 놀아서 그런지 자꾸 가요가 막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성악 목소리 그런 거 좋아했는데, 네, 가요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그렇게 또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에 중복되는 거 뺐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틀어버리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맨 마지막 한 줄이 참 감동이었어요. 그냥 전인권 씨 노래 들을 때는 아이고 찢어지는 목소리 듣기 싫다 그랬는데 막상 제가 그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니까 참 감동이었습니다. 네, 복습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신경세포란 무엇인가? 뇌와 척수는 결국 신경세포거든요. 이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이 음, 그냥 아주 간단한 구조로 그거 하나하나도 따로 떼서 공부하면 한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 신경세포는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전압을 만든다. 전기적인 방법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발생할 때 봤지만은 뇌어척수가 전기적인 방법으로 몸을 관리해요. 관리. 몸의 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공급과 관리. 결국 생명 유지의 핵심은 공급과 관리인데 공급은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또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전부 혈액을 통해서 세포에 각 세포에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동을 관리하는 것은 뇌와 척수잖아요. 뇌와 척수는 뭐냐? 신경세포다, 세포다. 세포가 하는 일이다. 세포 그러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우리 몸은 처음에 세포 하나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모든 세포는 잠재적으로 우리 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정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경세포도 그런 의미에서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내 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다만 현재는 자기 역할에 맞는 부분만 발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죠? 생명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이니까 만들고 유지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능력은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은 세포지 약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경세포를 봐야 되고 신경세포가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세포체와 축삭으로 돼 있다. 세포체와 축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돌기, 스파인이라고 하는 돌기가 여러 개 붙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음, 마주치면서 어떤 물질을 교환해갖고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전기를.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발전소도 아닌데. 전압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 전위가 생기면 전류가 흐르게 돼 있거든요. 이 전압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게 나트륨이다, 나트륨. 칼륨, 나트륨인데 나트륨이 40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요, 칼륨보다. 나트륨이 제일 중요한데 칼륨, 나트륨, 염소 이 세 가지가 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트륨이다. 그럼 나트륨은 어디서 오느냐? 소금이에요. 소금이 NaCl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어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신경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소금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을 늘 잘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항상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과유불급. 넘치면 해로워요. 물 너무 많이 먹으면 사망하는 거 아세요? 물. 물이 생명의 근원인데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사망해요. 옛날에 인큐베이터 처음 만들었을 때 산소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산소가 과하게 들어가니까 어, 영아들이 전부 실명을 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된다. 칼륨, 소금 전부 다 신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부족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금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냅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시냅틱 스파인이죠. 시냅스 돌기라고 해요. 시냅스 돌기. 시냅스 돌기에서 전기가 생성되어지고 그다음에 시냅스 돌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포체, 주머니들, 작은 주머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쫙 밀어가지고 시냅스 전면, 후면에 딱 붙어서 그다음에 여기서 시냅스 단백질이 오고 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생명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세포체에서 만들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행복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고 그거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 만들어진 물질들이 잘 전달이 되게 하는데 전달되게 하는 물질이 뭐냐? 칼슘이다. 그래서 신경과 관련되면 뭐부터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치매, 알츠하이머, 또 파킨슨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진다, 또는 동작이 느려진다, 생각이 빨리빨리 잘 작동이 안 된다. 그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전부 다 예외 없이. 그래서 그때는 소금과 칼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경 전달 물질에서 이 작용을 할 때에 항진시키는 게 플러스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글루탐산, 글루타메이트고 그다음에 억제하는 물질이 가바다. 뇌에서 특히 이게 모든 신경이 다 그렇게 작동하지만은 특히 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억제를 많이 하면은 나쁠까요, 좋을까요? 또는 항진을 너무 많이 시키면 나쁠까요, 좋을까요? 항진을 많이 시켜도 나빠요. 억제를 너무 많이 해도 나빠요. 이게 항상 적당하게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호모제네시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예, 글루탐산이나 가바의 문제는 사실은 이것도 세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뭐 간섭할 수 있는 문제는 않아요. 글루타메이트를 많이 먹는다고 뭐가 되느냐, 가바를 많이 먹는다고 뭐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데 조절할 수 있는, 조절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다. 몸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의 원리로 작동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경 조절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 늘 상식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거죠. 도파민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다 아시죠? 세로토닌, 멜라토닌 부족하면 잠도 안 오고 잠 못 주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기분 나빠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되거든요. 세로토닌에서. 낮에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낮에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을 잘 자게 되어 있어요.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 뭐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재미가 없구나. 아이고 사는 게 재미가 없구만. 사는 거 재미가 있어야죠.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신경 조절 물질일 뿐이고 진짜 생명 역할, 생명 유지, 생명 현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시냅스 단백질이다. 시냅틱 프로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시냅틱 프로틴. 이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천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몸에서 어떤 현상을, 생명 현상을 일으키고 치료를 할 때에 최첨단에서 일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시냅스 단백질이에요. 시냅스가 잘 일어나게 하는 거. 여태까지는 맨날 이것만, 여기만 신경을 썼죠. 대부분의 신경학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냅스 단백질. 다시 말해서 시냅스가 잘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제일 기본이 전기예요. 전기. 핵심이 시냅스 단백질이다.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냅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시냅스가 세포체도 중요하고 또 축삭도 중요하고 수상돌기도 중요하고 말단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이 결국 최전선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시냅스 만나서 생명물질을 주고받는 거기서 일어난단 말이죠. 시냅스 돌기가 중요한데 어떤 활동, 운동, 그러니까 정신작용 또는 감각과 운동 이런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이 돌기가 많아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신경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신경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신경은 살아있는데 거기에 그게 세포체든 수상돌기든 또는 축삭이든 말다리든 거기 전부 다 이게 뽀글뽀글 이렇게 돌기들이 있거든요. 많을 때는 신경세포 하나에 10,000개씩 붙어 있어요. 그 돌기에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거든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기가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돌기가 사라지면. 근데 이 돌기가 어떤 때 사라지고 어떤 때 생기느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돌기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면 돌기들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 밑에 그림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부 학습이라고 이제 뇌과학에서 학습이라고 표현하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정신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그런 걸 전부 다 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경이 작동하는 모든 행위를 학습이라고 해요. 그 학습을 계속하면 돌기가 커지고 많아져요. 커지고 많아져요. 그래야 이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기가 많이 생기게 해야 돼요. 치료한답시고 그냥 웅크리고 가만히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일수록 운동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안 돼요. 아프다고 누워있는 건 내 의식이거든. 나는 아파서 못하겠어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안 좋아집니다. 아픈 사람일수록 그냥 저 사람이 약간 미쳤나 봐 할 정도로 그냥 열심히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냅스 돌기다. 시냅틱 스파인이다. 시냅틱 스파인이 많이 생겨나면은 건강해진다. 그래서 치료는 시냅틱 스파인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감각을 살리는 게 첫 번째예요. 운동이 두 번째 사실은. 감각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운동이죠. 거꾸로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 시냅틱 스파인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걷지 못한다 그러면 근육에 힘이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근육이 생기게 하는 게 신경이에요. 근데 신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게 사라진 거예요. 조금 지난번에 했지만 이거하고 또 하나는 미엘린 수초. 미엘린 수초가 있는데 그게 얇아진 거죠. 그죠? 세포 자체가 약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포는 대단해요. 그런데 만일에 시냅틱 스파인 이것이 줄어들거나 또는 축삭을 감싸고 있는 절연체, 그거 하나하나가 세포거든요. 절연체, 그게 미엘린 수초라고 하는 건데, 휴반세포. 그것이 자꾸 풀어지면 그래요. 근데 미엘린 수초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뭐로 되어 있는지? 세포인데 뭐로 되어 있냐면 전부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전에는 삼겹살 먹을 때 비계 다 떼넣어 먹으라고 그러고 기름기 줄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을 때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비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비계 먹으면 중풍 오고 막 그러는데 예. 이제 비유적인 얘기겠지만 지방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칼슘, 탄수화물, 지방, 뭐 소금 다 중요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거 없으면은 신경이 제대로 작동 못해요. 신경이 작동 못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감각 이상입니다. 감각 이상. 감각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 뭔가 촉각을 못 느낀다, 통증을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병이 온 거고 그 이전에 이게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자꾸자꾸 깜빡깜빡 까먹고 또 마음이 메말라가고 그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냅틱 스파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전부 다 정기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런 거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신경관계의 모든 문제, 신경관계의 모든 문제를 다시 말하면 건강과 치유의 모든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요즘 뭐 뭘 못 먹어서 아픈 사람 없잖아요. 못 먹어서 병들고 못 먹어서 치료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동남아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못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병이 나는 데 있어서 공급은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다. 첫 번째, 신경은 세포체와 수상돌기와 축삭과 말단으로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가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포체와 수상돌기와, 이거 수초라고 하죠. 수초. 이게 축삭이라고 하죠. 축삭 또는 축색. 축삭을 감싸고 있는 걸 수초라고 하고 말단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전부 다 돌기들이 막 붙어 있어요. 돌기가 이렇게 뭐 따로 어떤 구조물이 아니라 이렇게 톡톡 붉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거거든요. 이게 튼튼해야 된다. 음. 그러면 세포체는 어떤 거냐면 세포 말 그대로 세포체 이 안에는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핵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할 것인가?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가? 아주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잘 먹어주면 돼요. 잘 먹어주면 됩니다. 잘 먹고 행복하면 됩니다. 행복하면 된다는 거를 세포가 뭐 행복하든 안 하든 지가 지 역할을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세포가 지 역할을 못 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세포가 아이고 그만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안 믿기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음 앞에 다가보면 압니다. 실제로 그래요, 세포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걸 막 뿜어내가지고 아유 이제 그만 살까 뭐 이런 생각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행복해야 됩니다. 치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뭔가 부족하지 않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모든 사회 환경이 다 그걸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내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고 불편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방어해야 됩니다. 나 이래봬도 암 환자야.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나 암 환자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나 암 환자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뭐 돈 달라고 하지 마. 돈 있으면 나한테 줘야지. 뭐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작동하는 것이냐? 세포체가 작동해요. 신경세포체는 뭘 만들까요? 생명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냅스 단백질을 만들어요. 얘가 만들어요. 얘가 다 만들어요. 이 안에 있는 DNA와 RNA와 미토콘드리아 이 세 개가 그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DNA, RNA, 미토콘드리아의 역할, 구조 역할,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가 아주 세세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전달 통로가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게 툭 끊겨 있거나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전달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수초예요, 수초. 수초 이렇게 생겼어요. 이 보이죠? 말이. 똘똘똘똘 말려 있어요. 세포 하나가 납작하게 돼갖고 똘똘똘똘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아주 전문가들은 뭔가를 막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흉내도 못 내는데 뭔가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은 수초가 100번 이상 말려 있다 그래요. 김연아 선수도 이 신경 수초가 100번 이상 말려 있다 그래요. 성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악을 해도. 성악하는 사람들이 그 감각 대단하잖아요. 피아노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피아노를 치는지 저 네 개의 음을 동시에 막 쫙 치는 거 보면 기적 같잖아요. 그게 뭐냐? 수초예요, 수초. 이게 여러 번 말리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속도가 그만큼 빨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수초다. 이 수초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슈반세포로 되어 있다. 슈반세포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지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계도 잘 먹어야 된다. 비계 좀 맛이 없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수초, 이 말단이 만일에 생명물질 여기서 만들었어요. 잘 전달되는데 말단이 문제가 되면은 이게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을 못 하겠죠. 이 말단이 언제 망가질까요? 독성물질이 들어가면 이게 망가져요. 우리 항암제 먹으면은 대부분 그런 얘기하죠. 속도 아프지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손끝, 발끝이 막 다 뭉개지잖아요. 그죠? 말초신경 막 망가지잖아요.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에 수상돌기. 이 수상돌기도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 봤겠지만 어떤 활동을 계속해서 하면은 반복해서 하면은 이게 쭉쭉쭉 늘어나죠. 이게 막 찾아다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손처럼 막 찾아다녀요. 막 찾아다녀서 어딘가에 이렇게 접속을 해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뇌와 척수의 본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생산해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우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척수 들어가는데 감각과 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몸이 있습니다. 몸에서 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기들, 모든 장기들 있죠? 눈, 코, 입부터 시작. 이게 전부 다 누가 관리하느냐? 척수에서 관리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몇 가지 빠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척수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이 뭐 웬만한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빠져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예,
컨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죠. 피부. 피부 표현 안 되지만 피부. 근육, 뼈. 다시 말하면은 몸 전부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몸 전부를 누가 관리한다? 척수가 관리한다. 이거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자기 건강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우리가 치료를 생각할 때는 이 생각을 안 하세요. 이 생각을. 그건 너무 이상해요. 의학계에서도 이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척수에 다 관리하는데 척수에서. 그래서 척수는 결국 신경세포잖아요.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하면 이게 다 될 텐데 다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여기서 취합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를 다 주관한다. 누가? 척수와 뇌가. 그럼 1차적으로 척수에서 관리를 하는데 몸 전체에 대한 감각을, 몸 전체의 상황을, 정보를 보고받는 게 감각이에요. 그래서 감각은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피부, 근육, 뼈, 오장육부 등 인체 전부를 빠졌네. 인체 전부에 대한 세포 단위의 정보를 해석이 아니고 수용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수, 뇌, 신경을 얘기할 때는 전부 다 그런 감각과 운동으로만 분류해요. 다른 걸로 분류가 안 돼요. 세부적으로 감각이 하나하나 별도로 이렇게 감각 수용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그 감각이 이렇게 수용되는가, 들어오는가, 보고가 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자세히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게 눈의 문제든 코의 문제든 뭐 입술의 문제든 혀의 문제든 목의 문제든 어깨가 아프든 손가락이 아프든 배가 아프든 간이 안 좋든 심장이 안 좋든 뭐가 안 좋든 발가락 끝까지 전부 다 이 부분입니다. 감각에서 우선 보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데 관리자가 그걸 파악 못해서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어, 이렇게 자기 갈비뼈에다가 이렇게 갈비뼈에다가 새겨놔야 됩니다. 안 잊어먹게.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아프다 그러면 우선 관리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가 되든 간에 예외가 없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외가 없다. 이게 전부 다. 그다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움직이는 거 운동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근육도 포함해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리는 거. 그것을 운동이라고 해요. 그 명령이 내려와야 움직여요. 근데 그 명령이 굉장히 신속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을 이렇게 올려서 한번 돌렸다가 가정해 봐요. 그럼 이 팔을 올리려면은 여기에 많은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A 근육, 1번 근육은 5cm 늘어나고 2번 근육은 3cm만 늘어나고 이 5번 근육은 1cm 줄어들고 이걸 다 계산해야 이게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팔에 있는 근육만 움직이느냐? 팔과 연결된 모든 근육이 다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공이 날아와요. 그 공을 잡으려면은 보고 그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저게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몇 초 후에 어느 쪽으로 도착한다를 계산해야 돼요. 시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근육이
길이를 조절하고 계산해가지고 사삭 해서 탁 잡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산이 필요해요. 그걸 누가 해요? 그것을, 예, 손해에서 합니다. 손해에서. 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 감각을 받아들여서, 어, 척수와 뇌에서 계산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대응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명령이 내려오고, 한꺼번에 엄청 많이 내려와요. 한두 개가 움직여 들 일이 아니고, 몸 전체가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내려오겠어요. 쫙 내려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부도 생각해 봐요. 장부도. 만일에 간이 안 좋았다. 그러면 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을 주관하는 관리자가 어떤 부분은 뭐 혈액을 빼라, 어떤 부분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라, 어떤 부분은 독소를 어떻게 해라 하고 수많은 명령이 동시에 촉촉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1초에 3천만 개의 정보가 오르내리는 거예요. 1초에 3천만 개. 근데 그 정보가 우리 대뇌로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무의식적 정보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뇌와 척수와 모든 신경이 하는 활동은 어떤 세포 단위로 온몸에 예외 없이 온몸의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그 감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보 처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보 처리를 해서 의사결정하고 정보 처리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척수는 척수대로, 시상은 시상대로, 또 피계는 피계대로, 손해는 손해대로 쫙 일시적으로 정보 처리를 해서 쫙 명령을 내려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 시스템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몸을 더 회복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과 운동은 신경에서 하는 것이고 그 신경에 의해서 감각 신호가 딱 올라오면은 세포체들만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척수나 뇌의 세포체. 아까 우리 이 신경세포의 구조, 뉴런의 구조를 봤죠. 세포체가 있고 그게 수상돌기, 나뭇가지 모양의 수상돌기가 있고 그다음 축삭이 있고 말단이 있고 미엘린 수초가 감겨 있고 그게 전부 다 시냅틱 스파인 돌기들이 쫙 붙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세포체, 머리에 해당하는 세포체들만 가득 모여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정보 처리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대뇌 피질 전부 다 그거예요. 무슨 세포 핵 그러면 전부 다 세포체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세포체들이 왕창 모여 있으면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 처리를 한다. 감각 해석과 감각 해석, 운동 명령은 신경세포 핵의 집합체, 신경세포 핵의 집합체에서 수행한다. 신경세포 핵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신경세포체라고 할게요. 집합체에서 수행을 한다. 자,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감각과 운동은 우선 무선신호와 유선신호 역할을 하는데 유선신호라는 건 우리가 알겠죠. 왜냐하면 신경을 통해서 모든 신호가 오고 가는 거니까. 그죠? 유선신호인데 무슨 신호가 있단 말이요? 무선 신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자가 3억 마리가, 3억 개, 마리라고 하면 이상하다. 내 세포인데. 3억 개가 들어가서 난자 하나를 만나러 가야 돼. 쫙 들어갔어요. 두 갈래 길이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정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작잖아요. 5마이크로. 5마이크로. 5마이크로가 한 2, 30cm 되는 그 길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도 모르는, 주소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무슨 신호를 받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무슨 신호는 누가 보내요? 난자가 보내요. 난자가 무엇으로 무슨 신호를 보내요? 칼슘으로 보냅니다. 칼슘. 지난번에 우리 칼슘 오실레이션 보셨죠? 뇌에서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예, 칼슘이 파동을 일으켜요. 예, 그것이 무슨 신호예요?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현재 가장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호라고 하는 것은 원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무슨 신호가 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작은 단위에서 너무 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래요. 다만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잖아요. 항상 같은 상태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비만인 사람은 비만이 왜 안 되냐? 이게 정상이라고 뇌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어딘가에 늘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뇌가 깨달아 줘야 되고 알아줘야 돼요.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파동으로 서로 동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온몸의 세포들은 서로의 파동으로 무선 신호로 서로의 정보를 이렇게 교환해요. 동조를 해요. 근데 그걸 좀 더 크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동조가 돼요. 우리가 늘 경험해 보지만은 나하고 파동이 잘 맞는 사람, 생각이 잘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즐겁죠, 그죠? 그 뇌가 에너지 소모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그렇게 토론해야 되고 뭔가 막 저 사람 속셈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이러면은 뇌가 에너지를 엄청 소모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해요. 만나기 싫은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 그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자기와 같은 파동, 선한 파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그게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한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파동과 나의 파동이 같이 동조한다. 동조해요. 동조하면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영상 보시는지 몰라요. 반딧불이 왕창 모여있는 망글로브 숲 속에서 반딧불들이 처음에는 서로 각자 빛을 내거든요. 근데 시간 나중에 지나니까 똑같이 번쩍번쩍 전체가 동시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전체가 동시에. 동조현상은 뭐 여러 군데서 우리가 설명이 되지만 되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무슨 신호의 방식이다. 우리가 이제 신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건 무슨 신호의 방식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치유에 적용한다는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유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신호죠? 유선 신호죠. 유선 신호. 그 유선 신호는 아까 말씀대로 정기적인 방법으로 칼슘의 역할로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냅틱 프로틴, 시냅스 단백질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감각인데 그 감각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 한번 불러 보세요. 감각이 뭐가 있어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촉각 뭐가 있어요? 통각, 아픈 거 통각이라고 하죠. 또 온도 감각이 있어요. 온도 감각, 운동 감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근육의 길이. 이걸 잘 몰랐죠. 이걸 잘 몰라요. 감각 중에서 근육의 길이를 조절하는 감각 수용체가 있다. 또 근육의 긴장도. 이 두 가지를 고유 감각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말단에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말단에 어떤 감각 수용체가 있어요. 감각 수용체가 있어서
그 수용체의 종류가 촉각을 담당하는 수용체, 통각을 담당하는 수용체, 온도 감각을 담당하는 수용체, 온도 감각이 가려움도 같이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몸이 가렵거나 피부병 되면은 찬물로 씻으라 그래요. 찬물로. 그러면은 그 가려움증이 훨씬 더 완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온도 감각 수용체와 가려움을 느끼는 그 수용체가 같은 수용체예요. 진동 수용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각 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용기의 신호에 따라서 신경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의 길이와 근육의 긴장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꾸 넘어진다거나 뭐 다리에 힘이 없다거나 할 때에 우리는 근육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로는 신경이 잘 작동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해석하는 기관이 최종적인 해석을 손위에서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손해에서는 아까 세포가 제일 중요한 게 위치라 그랬잖아요. 위치, 시공간. 위치를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위치를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밟으려면 여기서 몇 센치 발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 발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증상이 심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밥을 먹을 때 밥을 떠서 내 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귀 만져보세요. 그럼 귀 탁.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앞에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코, 바로. 어떻게 가능해요? 뇌가 이 위치를 알고 있어요. 뇌가 위치를 알고 있어갖고 코 그러면 이렇게 손이 탁 가는 거예요. 귀 그러면 가는 거고. 근데 손뇌가 약해지거나 신경이 약해지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자기 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거울 보고 먹어요. 거울 보고. 밥을 떠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은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약해지면. 그래서 근육이 약해졌다, 혈관이 약해졌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신경이 약해지면 또는 신경을 해석하는 신경의 감각 정보를 해석하는 해석하는 것이 이제 척수와 척수에 있는 회백질과 뇌에 있는 회백질들이죠. 핵들이죠. 거기가 고장이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게 뭔지, 건강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 감각이라고 해요. 특수 감각이 있어요, 특수 감각. 감각. 제일 중요한 게 시각이에요. 왜 시각을 특수 감각이라고 구분했을까요? 시각은 수용체, 그 감각 신호의 수용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빛을 해석하는 수용체가 눈에만 있어요. 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밀린 색소세포도 있긴 있어요. 근데 빛의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눈이에요. 그래서 그 시각을 특수감각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후각. 코로 냄새 맡는 거죠. 코로 냄새 맡는 게 어떤 작용이냐면은 어떤 물질의 분자가 거의 나노 크기면은 10억 분의 1m거든요. 10억 분의 1m. 나노 크기의 아주 작은 분자가 직접 코로 들어와서 뇌에서 신경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뇌에서 이렇게 이 후각몽울이라고 이렇게 쭉 뻗어 있거든요. 그 뻗어 있는 거기에 감각 수용체가 있어요. 후각신경 수용체. 그게 이게 딱 붙어가지고 전기신호를 쫙 보냈을 때에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냥 향이 난다 그러면 저기 향이 나한테 뭐 냄새를 보내나 이게 아니고 그 물질의 아주 최소 단위가 흘러 들어와서 내 코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좀 특별하게 발달되어져 있나 하면은 우리는 대개 위험을 어떻게 감지하냐 하면 눈으로 시각적인 정보 처리로 감지를 하거든요. 보고 감지를 하는데 어떤 급한 상황이 됐을 때 코로 먼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험을 감지할 때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코예요. 후각이에요. 후각으로 딱 들어오면은
시각 신호도 굉장히 복잡한 회로를 거쳐서 이렇게 뇌에서 해석하는데 후각 신호는 그런 과정 일치 생략하고 바로 쫙 들어가요. 뇌로. 제일 먼저 들어가요. 바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인데 뒷산에 올라갔다가 멧돼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멧돼지 노랑내가. 그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멧돼지 몸에서 만들어진 아주 작은 분자가 제 코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몸이 탁 긴장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거꾸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이 아로마요법이 원래 그거잖아요. 향기요법이라고 하죠. 그런 물질이 내 코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뇌에 직접 들어가고 굉장히 뇌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후각 참주, 그다음 청각. 우리 많이 경험해봤죠.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왜 기분이 나쁘죠? 너는 왜 일을 그따위로 하니? 남자들 직장 다닐 때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주 환장하는 거죠. 속으로는. 그들은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내일 출근할까 말까. 넥타이를 벗어던질까 말까. 맨날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상대방의 목에서 목청이 떨려가지고 목청이 떨려서 이게 목청이 떨리니까 공기가 떨린 거예요. 공기가 떨려서 그 공기 떨림이 내 귀로 들어와요. 고막을 두드려요. 고막에서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내 뇌로 갈 뿐인데 왜 그 사람이 너는 왜 그따위로 세상을 사냐 그러면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반대로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날 다가와서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공부할 때에 부부가 같이 계셔갖고 오셨나? 그 부인 보고 그 남편에게 칭찬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 사랑해요. 뭐 이러니까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한테 몸에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했더니 몸이 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막 그렇대요. 얼굴이 어떤 사람 얼굴이 벌게지기도 하고 그렇죠. 다만 목청이 떨렸을 뿐이에요. 목청이 떨려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떨려서 내 귀청을 두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 청각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진짜로. 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예. 왜냐하면 이 모든 감각은 우리 기억을 만들어요. 기억.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그 기억을 인출해 갖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각 신호가 오면은 그것이 기억을 인출해 갖고 생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서로 좋은 소리, 좋은 격려가 되고 상대방의 힘이 되는 소리. 요즘은 사람들이 뇌가 발달해 갖고 좋은 소리인 것처럼 위장해하고 나쁜 소리를 해요. 칭찬인 것처럼 하고 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빠. 예, 그런 게 인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다. 치명적인 독이에요. 예, 청각 피로가 그렇게 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미각. 미각. 혀와 목에서 느끼고, 미각은 특히 혀와 목에서, 그 다음 후각과 같이 작동해요. 사실은 혀와 목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후각에서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아주 작은 미세한 분자들이 귀에 목으로 해서 코로 올라가요.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혀로 맡는 게 아니에요, 사실. 혀는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걸 전부 합해서 감각이라고 해요. 감각. 예. 그래서 일반 감각, 촉각, 통각, 온도, 진동 이런 것들이 있고 근육의 길이, 긴장 돌아가는 특수 감각이 있고 시각, 후각, 청각, 미각이라고 하는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긴장들은 고유 감각이고요. 시각, 후각, 청각, 미각은 특수 감각인데 왜 이렇게 구분했냐 하면은 감각 수용체가 종류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감각들이 오장육부, 장부를 포함해서 피부, 뼈, 근육 모든 포함해서 그것이 전부 다 척수로 모여가지고 뇌로 가서 최종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생각의 원재료는 감각이에요. 치료는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교육받아 왔냐면 감각을 억제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추위를 이겨라. 더위를 이겨라. 뭐 남자가 뭐 그깟 소리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냐. 뭐 맞다 맞고도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살았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희한하게 우리는 억압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반대다. 감각을 잘 살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다.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 감각을 음, 무시하거나 또는 감각을 이렇게 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뇌를 공부하시면은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기억과 의식, 기억과 생각의 기초예요, 기초. 그렇다면은 이런 감각, 좋은 감각을 늘 느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환경을, 치료받는 사람은 항상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감각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이건 한 거네요. 자, 그러면은 척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봐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척수의 단면이에요. 척수의 단면인데 이 삐끔친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여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이쪽이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된다. 어, 예. 그 다음에 이쪽이 고장 나면은 이쪽이 고장 난다. 여기가 고장 나면 이렇게. 여기가 고장 나면은 전신이, 여기만 제외하고 전신이. 그래서 이게 대개 보면은 목에서 망가지면은 뭐 음, 목, 목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전신마비가 오기도 하고 반신마비가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척수가 망가지면은 기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다른 병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병하고. 다른 병은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뭐 그냥 보조적으로 조금 안 좋다거나 뭐 기능이 좀 약해졌다거나 이런 건데 척수가 망가지면 아예 못 써요, 몸을. 왜 그래요? 척수가 관리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는 이 근육만 얘기하는데 장부는 어떨까요? 우리 감각은 머리끝에서 발끝에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척수가 약하면은 장부에 온갖 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 뭐가 문제예요? 예, 심장을 주관하는 척수와 뇌의 문제예요.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혈관을 주관하는 척수와 뇌의 문제. 1차 척수, 2차 뇌예요. 이 척수가 그만큼 중요해요. 시각에 문제가 생긴다. 예, 눈에 문제가, 뭐가 잘 안 보인다. 뭐가 문제예요? 예, 눈을 관리하는 연수 안에 있는 시신경을 관리하는 핵들의 문제예요. 귀가 잘 안 된다. 마찬가지고. 뭐, 침이 안 나온다. 눈물이 안 나온다. 전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예외가 없습니다. 뭐 손가락이 저린다. 전부 다 척수 문제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외부적으로 하는 기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의 모든 문제. 방광염이 걸렸다. 뭐 문제예요? 척수 문제입니다. 척수 문제. 전립선염 마찬가지예요. 뭐 소화불량 마찬가지입니다. 장염이 자주 걸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예외가 없다. 전부 척수다. 그렇다면 암은 어떨까요? 암. 네, 마찬가지죠. 암이 생기기 전에 이미 다 보고되어져서, 그죠? 척수압력이 다 보고되어져서 거기서 정보 처리해갖고 어떻게 해라 하고 명령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 건데 그 시스템이 안 된 거죠. 그죠? 예. 혈관과 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늘 근육만 생각하지만 뼈 속에도 혈관에도 전부 신경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억에도 이것이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척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체형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의사라고 뭐 저 사람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뭐 허리 다 휘어져 있고 막 뭐 비틀어져 있고 그렇다면은 에이 사기꾼 가짜 바로 예 내가 척수 공부하고 나면은 예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네. 치료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3년도쯤 됐던 것 같은데 원숭이 실험했어요. 참 무자비하게 척수를 끊었어요. 음. 그래 가지고 여기서 전기 신호를 이쪽으로 연결했어요. 그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척추가 끊기면 다리 못 움직이잖아요. 뇌로 직접 연결해 갖고 다리가 움직이는 거. 2013년쯤에는 인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예, 보기로 해요. 가상현실과 잘 로봇을 들립니까? 이용한 훈련을 통해서 척수마비 환자의 근육이 다시 움직이고 스스로 걷기까지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뇌를 자극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세계 각국에서 150여 명의 과학자가 야심찬 계획을 품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척수마비 환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뇌파를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 보조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움직임을 가상현실 속에서 구현하고 입는 로봇, 이른바 외골격 로봇이 환자의 몸을 움직이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3년 넘게 훈련을 계속하던 중 연구팀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훈련을 반복한 결과 환자들의 근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Something that was a very big surprise for us, the discovery that the long-term training with brain-machine interfaces in patients that suffered a spinal cord injury a long time ago can lead to partial neurological recovery. 연구팀은 8명의 환자와 매주 2시간 이상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을 반복한 지 12개월이 지나자 8명 모두 일정 수준의 촉감을 되찾고 내장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은 훈련을 진행한 지 10개월 만에 보조 장비나 치료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걷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반복된 훈련이 환자들의 신경을 자극해 재생시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Directly, but also providing very rich tactile feedback to the patients and making them walk bipedally with our exoskeleton or with this machine, the Locomat here. We may actually have triggered a plastic reorganization in the cortex. 연구팀은 앞으로 이번 연구에 사용된 첨단 장비들을 일반 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VR 장비를 이용해 갖고 상상으로 내 뇌가 내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들어서 어떤 아주 적극적인 전기 자극 없이도 계속 움직이게 했더니 그렇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미엘린 수초, 척수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해진 이상 미엘린 수초가 새로 감기고 또 스파인, 시냅틱 스파인, 시냅스 돌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8개월 동안 하니까. 이 2013년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엊그저께 그것만 하는데 잘 안 된 거예요. 2013년도에 동물 실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스위스 연구팀이 경막외 전기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척수거든요. 척수에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침을 이렇게 쭉 집어넣어요. 그럼 척수 경막, 척수를 싸고 있는 맨 바깥막이 경막이거든요. 그 바깥에다가 침을 찔러요. 그게 이제 지방층이 있어요. 그 침에다가 전선을 연결해갖고 계속 자극을 줬어요. 그게 EE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개월 뒤 12개월간 9명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9명 모두 로봇 보조를 받으며 걷는 능력을 회복했다. 2013년보다 월등히 좋아진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은 화타침법으로 전침한 거예요. 화타침법으로. 화타침법이 바로 척수에 직접 척수 자체에 직접 침을 꽂으면 안 돼. 척수 바깥에. 왜 어렵냐면 척수에 직접 꽂으면 문제가 크게 생겨요. 그 침이 척수에 안 들어가고 척수 바깥에 침이 들어가게 꽂는 침법이 화타침법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전기 자극을 계속 줬더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더 연구해 보니까 옥사10이라는 특정 뉴런이 전기 자극을 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마비가 온 사람들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만 보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전기자극을 계속 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미엘린 수초가 새로 말리고 그 다음에 시냅스 돌기들이 막 새로 생기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신경과 척수와 뇌를 치료하는 것은 전기밖에는 없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으세요. 특히 그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안 믿어요. 이게 올해 11월 20일 날 네이처지에 기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정보들 계속 봐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셔서. 자, 척수는 정기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왜 약이 안 되느냐, 왜 치료가 잘 안 되느냐, 현대의학에서 척수나 뇌와 신경체 왜 안 되냐 하면 이게 원인입니다. BBB라고 해요. BBB. Brain Blood Block. Brain Blood Block. 척수뿐만 아니라 뇌뿐만 아니라 척수에도 어떤 약물이 직접 침투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하는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도 이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처음에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트리판 블루라는 약을 가지고 이제 이 세포를 이렇게 염색을 하거든요. 쥐한테 이렇게 트리판 블루를 넣었는데 희한하게 뇌 부분만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약물을 넣었는데 그래서 뇌에다가 직접 꽂아 넣으니까 다른 데는 또 염색이 안 되고 뇌만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뇌 사이에는 어떤 블락이 있구나. 그래서 연구가 되어진 거고 에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 기억나세요? 글리아 교세포 접착 그러니까 이제 신경 뉴런이 있고 뉴런을 도와주는 세포들이 에스트로사이트, 글리아셀이 있고 에스트로사이트, 덴드로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바깥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때에는 블락이 있어가지고 이온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이 쉽게 드나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뇌와 척수는 약으로 잘 안 되는 것이다. 약으로 안 된다. 물론 이것도 원인이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척수를 공부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척수입니다. 척수가 상당히 길죠. 한 48cm 정도 돼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뇌예요. 여기서 뇌니까 여기서부터 목척수를 뭐라 그랬죠? 경수. 척추뼈는 척추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척수는 척수죠. 그래서 경수라고 하죠. 목에 있는 것을 경수, 영어로 꼭 외우시라 그랬어요. cervical. 그 다음에 흉추뼈 속에 있는 건 흉수, thoracic, 허리에 있는 건 요쪽 속에 있는
요수는 lumber, 그 다음에 밑에 secular, 밑에 천골 응집배 secular. 각 부위별로 이제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이게 실제 사진이고 이것도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네,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척수의 단면이에요. 척수의 단면. 이거를 영어로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제 이거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안 드시는 모양이네? 이거 빠짐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왜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크게 나눠서 이게 회색 있죠, 회색. 이게 회백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세포체, 신경세포체들 막 가득 모여져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 어떤 물질도 만들고 정보 처리를 직접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감각이 들어오고 이게 명령을 내려요. 나머지 파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파란색은 척수에서 뇌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척수 상행로라고 해요. 빨간색은 뇌에서 척수로 명령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척수 하행로라고 해요. 근데 각 부위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한글로 외울 수 있어요. 한글로 하면은 간단한데 왜 영어로 하시라고 꼭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세부적 하나하나에 대한 더 깊은 공부를 할 필요가 생기는데 한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로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할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을 우선 이 회복기질 떼내고 순서대로 이거 떼내고 빨간 거 떼내고 파란 것만 우선 하는 거예요. 파란 것만. 양쪽을 이렇게 나누면 다 똑같아요. 그죠? 파란 것만 하는데 다 떼내고 반 나누면은 다 똑같은 거니까 반 나누면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만 한 2번 하고 그 다음에 빨간 거 하고 그 다음에 회색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잡한 것이 내 머릿속에 탁 들어와요. 그 대단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이. 그래서 그래서 우선 구분해서 이 회백질 이건 빼놓고 오른쪽에는 파란색은 척수에서 뇌로 가는 통로라고 했죠. 빨간색은 뇌에서 척수로 뇌로 오는 거. 그래서 척수 상행로는 척수에서 뇌로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efferent pathway다. 이것은 여기서 발생한, 그러니까 각 몸에서 발생한 게 일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다 들어오면은 여기서 뇌의 각 부위별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뇌에서는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물론 1차 정보 처리를 다 하지만은 뇌에서 정보 처리한 것을 또 일이 내려보내요. 각 부위별로 다 내려보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분명히 앞으로 몇 주만 지나면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뭐냐 이겁니다. 이거 딱 이거 간단하죠? 몇 개인지 해봐요. 3번 3AB, 4번 4AB, 5번은 4개로 나눠져 있고 6번 있고 7번 있네요. 그죠? 별거 없죠? 그죠? 앞에 1, 2번은 이제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몇 개 없어요. 이거 전체 하나 이해하는 거 금방 되고, 이거 4AB는 같은 건데 기능이 조금 다르니까 간단해요. 5번 이거는 좀 크죠. 이거 상당히 큰 부분. 이건 이제 시상으로 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올리브로 보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름만, 그것도 한글 이름만, 한글 이름만
자, 이거 척수 피질로, 이 피질이라면 대뇌 피질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대뇌는 이렇게 굉장히 얇은 막처럼 되어 있어요. 대뇌. 그걸 피지다. 그래서 척수에서 피질로 가는 경로다. 뭐가? 이것이. 엄청 크네요. 척수에서 대뇌를 직접 보고하는 게 엄청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척수 소뇌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게 소뇌예요. 소뇌는, 우리 몸에 있는 소뇌는 진짜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가 못 따라가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동시에 그렇게 정보 처리를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일에 이게 고장났다. 그러면 소뇌가 인식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울 보고 밥 먹는다니까요. 거울 보고 내 입이 어디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밥 먹어야 돼요. 그러고 코를 못 찍는다니까요. 이게 척수 소뇌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5번이 척수 시상로, 시상이라고 했어요. 시상. 살라머스, 시상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시상로. 그 다음에 6번이 조그매요. 조그만 거는 척수 피계로. 피계는 뭐냐면 피계, 텍툼, 덮여 있다는 뜻인데 그 덮여 있는 부분에서 뭘 하냐면 시각과 청각 신호를 처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리가 들리거나 귀로 뭘 보잖아요. 그럼 이게 들어가서 어떤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척수를 쫙 먼저 보내요. 척수를 쫙 먼저 보내고 내 몸이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빵 소리가 나면 확 돌아보거나 내 몸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통로예요. 뭔가를 딱 보고 확 피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 통로. 그 다음에 7번 척수 올리브로. 우리 뇌 속에 올리브가 있나 봐요.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 열매 좋아하세요? 올리브 기름은 좋아하시죠? 올리브가 있어요. 올리브가 있습니다. 올리브처럼 생긴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척수 피질로, 척수 소뇌로, 척수 시상로, 척수 피계로, 척수 올리브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는 좀 자세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신호를 어떻게 연결해 주는 것인지 이거 공부하기로 해요. 예,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없으시군요. 네, 아무튼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해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